여기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전두환 정부에서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전두환 정부에서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죠. 그 다음에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고 88 올림픽도 유치를 했죠. 물론 88 올림픽을 유치는 전두환 정부에서 하고 치르기는 노태우 정부에서 치렀지만은 이때에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상당하게 어떤데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정부에서 이 88 올림픽에 쓴 아파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기자촌 뭐 이런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미분양돼 갖고 한 6개월 정도가 찍어서 팔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올림픽이 전두환 정부에서 하긴 했는데 치르기는 어디서 치렀다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는데 88년도 올림픽인데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확실해요? 그러면 88년도 올림픽 전에는 어디서 올림픽 했는지 아세요? 84 LA. 예? 84년도 LA. LA에서만 했어요? 다른 데서 한 군데서 더 했어요? 그럼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다르죠. 아니, 84년도의 올림픽은 동서지역이 나눠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자유민주지역은 LA에서 하고 이 저기 뭐 저쪽은 공산주의국가는 러시아에서 치렀어요. 근데 88 올림픽만 어떤다?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서는 국시를 뭐로 삼았어요? 혁명 저기 뭐야 공약에 있잖아요. 혁명 공약 뭐요? 경제개혁. 반공을 국시로 해야. 반공을 국시로 해야.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와 전혀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전부 다 북한이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이가 먼저 얘기했죠. 박정희 정부 때에 이 남한에 있는 청계천, 판자촌 사진 찍고 자기네 북한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사진 찍어갖고 천국과 지옥을 선전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사진이 왜냐면 남한하고는 공산주의 국가하고 수교가 없다 보니까 30년이 지나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김일성이 때 보내준 사진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지만은 남한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에요. 남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산다는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조선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몰라요. 안다고 그러면은 전쟁에 나섰던 나라로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때문에 공산권 사람들이 올림픽 때문에 참관하게끔 됩니다. 기자들도 오고 모두 다 많이 옵니다. 공산권의 국가는 국가에서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탱크도 잘 만들고 로켓도 잘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드는데 제일 잘 못 만드는 것이 스타킹을 잘 못 만들고 립스틱을 잘 못 만들고 생리도도 잘 못 만드는 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다? 그 기술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추후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했을 때 우리 건설회사 사람들이 공산권에 출장을 갈 때는 스타킹 200개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달러로 10불 주문 안 받아도 스타킹 2개 주면 오케이야. 그만큼 어떤데 그런 것이 어떤다 부족했던 그 공산주의 국가라 이런 얘기고. 저 우리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브라디보스톡에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이 러시아에서는 1시간 정도 줄 서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예전에 텔레비 보면은 아침에 빵 살라고 줄 기다리고 서 있죠. 기억 안 나나? 나만 기억하나? 그러던 공산주의 국가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가난한 국가로 보고 올림픽에 참석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죠. 자기네들 빵 하나 살려면 1시간 줄 섰는데 10불만 들고 동네 구멍가게 가도 총천연색 스타킹이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다 있죠. 먹을 빵이 다 있죠.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놀랬다. 놀랬는데 겉으로 놀래 속으로 놀래. 속으로 놀랬죠. 그리고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갔습니다.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보고 간 사람들에서 역시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산다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끼리 돌았다 안 돌았다.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됩니다. 해체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시기가 그렇잖아요, 시기가. 네? 시기가 그렇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문제가 이 노태우 정부에서 보면 뭐가 잘했냐면은 이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바로 이 노태우 정부에서 다른 건 안 하고 뭐만 하냐면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합니다. 동구권하고 뭐 유고 슬로바키아, 체코 제일 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 수교를 해죠. 그때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대만 단교하자 그래가지고 단교를 했죠. 단교하면서도 어떠나? 수교를 했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맞아 안 그래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동안에는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가 없어서 민주주의 국가 쪽으로만 수출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어떤다? 수출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수교를 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잠재력이 다른 나라의 몇 배 아닙니까? 인구 자체가 14억 아니에요. 거기다가 판다는 얘기는 엄청난 경제력 파괴이기 때문에 이때 경제가 어떤다?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2배로 뛰는 걸 보고 그 이전에는 올림픽이든지 동계올림픽이든지 안 하려고 난리쳤었거든요. 억지로 하라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뛰고 난 다음서부터는 올림픽 서로 하겠다고 대가리가 터지죠. 동계올림픽도 대가리가 터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치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동안에 동구권하고 뭐가 없었다? 수교가 없었다. 근데 올림픽에 의해서 동구권과 공산주의국가 수교가 틀면서 우리가 그쪽에 수출이 늘면서
경제가 늘어난 것이 올림픽만 했다고 해서 늘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계 각국에서 올림픽을 치고 난 다음에 경제가 뛰는 걸 보고 온 세계가 놀래가지고 올림픽 해야 되겠다고. 동계올림픽도 어떤데 그 당시 저기 뭐야 러시아에서 하겠다고 우리 저기 뭐 저쪽하고 붙어서 우리가 졌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노태우 때 정부 때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엄청난 경제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값이 든다? 자고 나면 뛰는 겁니다. 그동안 노태우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거든요. 먼저 미분양됐었는데. 그러니까 단지 아무것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권하고 수교만 하고 수출만 늘렸는데 집에 생각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제력이 뛰면서 어떤다?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임기가 이때가 2년 반 남았을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다가 집값 잡을 것을 계획을 잡아갖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노태우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듭니다. 일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다시 말하면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이라는 5곳을 향후 5년부터 매년 20만 원씩 10년간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게끔 됩니다. 워낙에 경제력이 뛰다 보니까 먼저 상계, 중개, 하계하고 목돈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력이 워낙에 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집을 잡을 것을 어디서 발표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걸 발표하니까 집값이 잠깐 살짝 올라가던 것이 주춤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 이런 정도로 해서 매년 10년 동안 20만 원을 공급하면은 부동산 값이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 군데서는 그것이 아주 못마땅한 곳이 있었어요. 그 정책이 어디예요? 그 정책이 못마땅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조영 씨 어디? 어디? 서울이야? 또 서울이야. 서울이지 전부 다 일산이. 서울의 집값이 뛰니까 서울 신도시 일기 잡은 거 아닌가. 근데 저 신도시 일기 저걸 잡자마자 제일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누구? 누구긴 누구야? 청와대지. 왜? 청와대 그 당시에 임기가 2년 반 남았거든요. 근데 5년 후부터 10년 동안 200만 원을 공부해서 잡겠대. 자기 임기 때야, 다음 임기 때야. 아니, 자기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대통령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니까 부탁지 나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긴 몰랐지만은 아마 불렀을 것 같아. 야, 자기 말고 나 임기 때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야, 또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발표합니다. 고쳐서. 2년 반 동안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5개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2년 반 안에 30만 원호를 공급하고 그 후부터 어떤다? 매년 20만 원씩 공급한다. 바꾸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저 5개 신도시를 만들면은 수용부터 해야죠. 수용부터 하기 전에 어디다 얼만큼 짓겠다는 크기를 정해야죠. 수용해야죠. 기반시설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한테 분양을 해야죠. 그럼 건설회사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5년은 걸리는 거예요. 기본이. 수용하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2년 반. 아파트 짓는데 2년 반. 기본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근데 정부에서 2년 반 안에, 임기 안에 집을 지라 그러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예? 아, 못 짓는 5년 걸리는 걸 2년 반에 지나면 어떻게 지어? 못 짓면 못 짓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못 짓는다고 얘기해야 안 해.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노태우 정부 앞에 정부가 무슨 정부였었죠? 네? 전두환 정부에서 큰 회사를 하나 없앴던 거 기억하십니까? 큰 회사가 어떤 회사가 없어졌죠? 국제. 국제가 없어졌죠. 자, 국세가 왜 없어졌죠? 아니 말 안 돼서 그게 아니라 국가 최고 경영자한테 잘못 보여서 없어졌다 하는 거 정도는 뭘 어떻게 잘못 보였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국가 최고 경영자한테다가 잘못 보여서 없어졌다는 건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도 그 덕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정부에서는 내가 무슨 없던 얘기를 한 게 신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부의 노태우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 그룹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각하가 얼굴 한번 뵙자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왔어? 돈 싸들고 왔어? 그때 싸들고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달라고 했어 안 했어? 문제 했어. 앞에 정부에서 그냥 회사 하나 없애버렸지. 그 다음에는 돈 달라고 아무도 안 했어. 그냥 얼굴만 한번 뵙대요. 그때 돈 달라고 해서 알아서 갖고 왔어. 그게 오공비리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던 사회 분위기인데 국가에서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회장 불러놓고 2년 반 안에 여기 시범 아파트 땅 줄 테니까 지어 그러는데 나 못 지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가 모든 것 다 접고 전부 다 아파트 짓는 데 들려고 하는 거야. 2년 반 안에 아파트 짓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지으니까 지어야 되다 보니까 짓기는 하는데 대한민국에 2년 반 안에 3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짓기 시작을 하니까 2,500원 하던 시멘트가 15,000원인가도 없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요? 나만 기억하는 건가? 그쪽 분야가 아니라 8만 원 한 톤당 8만 원 하던 철근이 20만 원 가도 없었고 모래 바닷물에 썼었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건 들었어요. 난 못해. 저는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저 잘합니다 보면. 어려웠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급하게 이 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전부 다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먼저 수용한 곳을 빨리 해가지고 건설에다가 시범 단지부터 먼저 만들어서 한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서둘렀던 거죠 보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잡히질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어도 여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어도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제력이 올라가서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이 내가 가난해서 올라간 게 난 아무것도 경제력이 올라간 것이 없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100만 원 벌던 게 200만 원 벌었거든요. 버는 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어떤다? 버는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이때에 전두환 정부에서 1,000몇 불에서 1,800불 정도 가던 것이 노태우 정부 때 갈 때 끝날 때는 5,000불이 넘어갑니다. 경제가 워낙에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5개 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만 부동산을 잡기에는 경제력이 너무 올라간 겁니다. 5,000불 이상이 넘어가게끔 됐을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가 아니라 시중의 여윳돈이 갈 데가 없으면 부동산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시중의 여윳돈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갈 곳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도박업이 정식으로 출발합니다. 도박업이. 제일 먼저 경마, 경륜, 경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도박으로 어떤다? 조금씩 어떤다? 빠져나가게끔 하고 일본에도 그 당시 경제가 30년 전이니까 한참 좋을 때 하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온 시내가 빠진 꼴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윳돈이 갈 데를 만들어줘야지 부동산을 어떤다?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어떤다? 저걸 하는데 이 도박을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 뭘로 잡는 거냐 하면은 주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불에서 5,000불에서 7, 8,000불이 될 때까지는 보통 다른 데서는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3년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 벌써 2,000불, 3,000불, 4, 5,000불 올라가게끔 되면은 외국에서는 은행의 금리를 내립니다. 은행의 금리를 내고 이 주식회사를 본격적으로 든다? 돈이 바른 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당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감시를 하게끔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놨더니 이자가 130만 원 나와. 근데 1억을 가지고 자기 친구는 삼성전자를 샀더니 주식으로 배당으로 200만 원이 나와. 그럼 아무 말 안 하고도 자기가 은행 돈 빼가지고 든다?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기는 시간이 어떤데? 7, 8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 단기간에 성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알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정부에서 두 가지를 한 것이 하나는 도박을 만들게끔 되고 두 번째 한 것이 뭘 하게끔 되냐면은 주식을 가르쳐 주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당시에 주식을 나눠주는데 포천을주하고 한전주라고 그때 나눠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포천주, 한전주 줬죠. 그래.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7주, 15주 이런 정도를 주고 이것이 5,000원씩인데 액면가 5,000원인데 지금 그때 2만 원이니까 2만 원 정도로 줬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이 향후 2, 3년 후에는 이 액면가가 5만 원 정도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주라고 해서 포천주하고 한전주를 주게끔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저소민 주택의 주민의 주거 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하고
재개발이 뭐 시장에 있는 것이 초창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어떤다? 만들어서 지금도 개발이익 환수금 어떤다? 내가 샀을 때에 공시지가가 개발을 해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 공시지가의 25%를 지금도 어떤다? 개발이익 환수금 냅니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놓으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지방보다는 주택공사는 지방에도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부족한 건 서울이 집중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공사 갖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서울특별시에서 SH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주택을. 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면.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위헌이다고 해갖고 3년 만에 된다?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니까 다양하게 머리를 생각한 거죠. 보면 도박도 만들고 주식도 하고 신도시도 하고 SH공사를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재개발을 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은 상당한 노력을 된다? 많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해갖고 된다? 폐지되죠. 한국마사회법 만들었죠. 한국마사회법 만들어 가지고 경마 출범하는 겁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입니다. 자, 이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만들죠. 국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기간 도로는 이 도시에도 저 도시, 저 도시에도 저 도시 이런 도로는 상당히 확충이 되고 있는데 미만의 소규모 동네에서는 집 하나 지으려고만 해도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고 그 시골의 옛날 집들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도로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서도 이쪽 도시와 이쪽 도시를 건너가는 도로는 국가에서 만들지만은 동네에 있는 도로를 누가 국가에서 신경 쓰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마을에 있는 집을 하나 옛날 집이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건축법상 도로 때문에 허가 안 나고 못 짓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군수가 정부에다가 우리 동네 미만에 이러한 동네가 있는데 이러한 도로를 한다?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저 정비법에서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서 국가에서 된다?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골의 도로를 정비해 주기 위한 것이 이겁니다.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렇게 만들다가 한계가 지다 보니까 법을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바꿉니다. 건축법에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제44조와 45조 건축법상 도로를 든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골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정비해서 넓혀서 만들어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다? 집을 짓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 때문에 한 개도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떤다? 다시 바꿔서 뭘 한다?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요 시기 후에 바로 된다? 건축법에서 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륜 경정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1988년서부터 1993년에
4,000불에서 어떤다? 8,000불까지 우리가 경제가 올라가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끝내면서 이 노태우 정부는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로 넘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88 아시안 게임을 만드는 거, 그게 핵심이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공산국가와 수교를 맞으면서 경제력이 최고로 올라갔던 그러한 당시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를 1개 신도시를 만들게끔 되고 주식이라는 거와 도박이라는 거와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같이 공급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정부 집값 잡으려고 얘기하고. 아니 결론은 경제 성장에 의해서 집값은 올라가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집값을 올라가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경제 성장이 받치지 않고 집값만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불만이 많았겠죠. 결국에 가서는 이 노태우 정부 끝날 때까지 30만 원은 공급을 했지만은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습니다.